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비트 필드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개념이에요. 비트죠, 비트, 바이트. 우리가 보통 변수 쓸 때 바이트 단위로 쓰죠. 근데 비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구조체에서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하죠. 정의를 하는데 그 크기를 비트 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변수들은 다 그 바이트 단위로 되죠. 뭐 인트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트 단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예를 들어 unsigned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멤버로 이 코스트라는 녀석은 봤더니 코스트 최대 코스트가 8이에요. 그러면은 2의 세제곱 즉 3비트만 있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네요. 근데 인트를 다 쓰자니 아까워요. 4바이트를 다 쓰자니 아깝잖아요. 아, 나는 3바이트만 쓸 거야 라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땡땡 콜론 하시고 뒤에 내가 쓸 비트 수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코스트는 최대값이 8이니까 3비트면 충분해 적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공격력은 내가 최대가 1024야. 1023이야. 그러면은 2의 10제곱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10비트만 쓸게 어떻게는. H도 마찬가지로 1023이야. 나는 10비트만 사용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명 뒤에 콜론 하시고 배정할 비트 수를 적어 주시면 그 변수에는 그 비트만큼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비트 필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기하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제 비트 단위,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아끼는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낯선 것이 또 하나 보이죠? 보면은 unsigned int인데 교수님 오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타가 아니고요. 변수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명 없이 그냥 콜론하고 1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변수명이 없이 비트 수만 지정을 하면 우리가 비트 패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패딩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빈 공간이죠. 어떤 변수들을 워드 단위로 정렬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했었고 비트 레벨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3비트만 썼는데 뭔가 우리가 4로 정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변수명 없이 비트 수만 지정하면은 비트 패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 목적은 마찬가지로 비트 한수를 정렬하기 위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있는데 얘는 0이에요. 이건 진짜 오타예요,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타 아니고요. 이렇게 0으로 하면 뭐지? 왜 0이면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비트 수를 0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unsigned int하고 0 해 놓으면은 다음 변수가 새로운 워드 경계선 아까 말했던 개념 있죠. 워드 읽는 단위의 시작점, 끝나는 점, 경계선에까지 패딩 비트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워드가 나올 때까지 얘가 뭐 몇 개를 채워줌으로써 이 HP가 다음 워드, 즉 다음 워드에 시작하는 단위, CPU가 읽는 시작점으로 얘를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 패딩을 붙이는 법도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개념이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비트 필드 사용하실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비트 폭을 지정을 했습니다. 사용할 비트 수를 지정을 했죠. 예를 들어 내가 2에 3비트만큼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얘는 0에서 7까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0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잖아요. 잘 아는 단어 있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트 폭을 초과하는 값을 대입하면 안 된다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비트필드 변수는 int나 unsigned int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얘도 주의점이긴 한데 이건 이제 컴파일러가 잡아줄 테니까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틀리면 컴파일러가 잡아준다.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면 맞다. 인티저, unsigned int만 쓸 수 있었지.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실 요즘 컴파일들은 워낙 똑똑해서 그 얘기를 또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트필드의 변수는 앰퍼샌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소 연산자는 우리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붙는다고 했잖아요. 주소는 바이트 단위죠. 그런데 얘는 지금 비트 필드에 있는 애들은 비트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이트 경계선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소 값을 읽어오는 연산을 허용해 주면 안 될 겁니다. 얘도 컴파일 에러가 난다. 컴파일 에러가 나면 맞다 이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기억하실 거는 int랑 unsigned int만 사용이 가능하고 배열도 안 됩니다. 얘네더라도 배열은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에러가 뱉어줄 거고 에러가 나면 맞다. 배열은 안 되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비트필드도 한번 사용을 하기 위해 재밌는 예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봤던 예제일 텐데 이 녀석을 비트필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캐릭터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4바이트만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할 캐릭터의 정보는 종족, 레벨, 체력, 만화 4가지고요. 자, 이 정보의 구성은 최상위 1비트는 종족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이면 1, 1이면 elf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은 비워두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검색어 하신 분들은 2의 배수를 좋아하죠. 비워두신 다음에 여기 패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6비트 레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 6비트는 레벨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그 다음에 12비트는 체력. 그 다음에 12비트는 만화를 MP를 표현해서 4바이트만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인티저 정도 하나를 가지고 이 4가지 정보를 다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얘네를 만약 다 각각 인티저로 표현을 한다면 4 곱하기 4 16바이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4바이트만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트럭처를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자, 캐릭터라는 정보를 저장할 스트럭처, 스트럭트 캐릭터로 만들었고요. 자, 비트 필드 이제 사용할 줄 아시죠? 타입, 종족은 1비트만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게 1이니까 패딩을 하나 붙여줄게요. 변수 이름 없이 패딩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벨은 6비트, HP는 12비트, MP도 12비트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바이트 안에 우리가 원하는 4가지 정보를 다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녀석을 사용을 하려면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트럭처 캐릭터의 변수를 선언할게요. 2개를 선언하고 각각의 정보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 자,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유리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포인터 형태로 받아볼게요. 받은 다음에 자, 포인터 얘는 주소니까 그 녀석을 먼저 찾아가고 거기에 타입을 가지고 0번이면 휴먼, 1번이면 elf를 출력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의 각각의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 오셔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얘가 진짜 4바이트인지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size of structure character. 이 타입의 크기가 얼마니? 물어봤더니 4바이트.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입력해 놓은 거 출력이 잘 되는지 보죠. 첫 번째는 휴먼으로 넣고요. 레벨은 32, 체력은 2047, MP는 1258. 네, 잘 출력이 되네요. 자, 근데 두 번째 입력법들 한번 잘 볼게요. 자, 4,
100, 5047, 6258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4라는 게 없지만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죠. 100인데 36이고 5047인데 뭐 900 얼마, 6000인데 7000, 200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바로 어떤 의미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비트 필드 사용할 때 주의점,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비트 폭, 배정은 비트 수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대입하면 안 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값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구조차 배열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비트 필드를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조체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구조체 계속 얘기하지만 구조체도 그냥 자료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자료형이니까 당연히 포인터도 되겠죠. 포인터를 사용한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이런 구조체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해 놓고 그 값을 초기화 선언하면서 초기화한 거고요. 포인터를 만들어 본 거죠. 스트럭트 스튜던트의 포인터 PS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 S1의 주소 마찬가지로 그냥 변수니까 앰프샌드 붙여주면 그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별표를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은 이 위치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보시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수에서 콜바이 레퍼런스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개념,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함수 이야기할 때 구조체 같은 경우는 콜바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그 크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에스터리스크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에 에스터리스크 붙이고 괄호하고 점 찍어서 멤버에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핑 계속 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엄청 자주 쓰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C에서도 다른 방법을 지원합니다. 그게 바로 간접 멤버 연산자입니다. Indirect Member Operator를 지원을 합니다. 그 연산자는 이 대시하고 화살표하는 화살표 같은 느낌이죠. 이 녀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이너스 표시 있죠? 마이너스에다가 이 꺽쇠 오른쪽 꺽쇠 하는 이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용법을 보시면은 얘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 괄호랑 별표랑 점이 사라지고 이 간접 멤버 연산자 마이너스하고 꺽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터 형태, 포인터로 접근하게 되는 구조체, 그러니까 구조체의 포인터죠. 구조체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간접 멤버 참조, 간접 멤버 연산자를 가지고 그 멤버 변수를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나는 안 불편해. 그럼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읽어 드릴 수는 있겠죠. 읽어야 되긴 하겠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얘가 뭐다? 포인터다. 구조체의 포인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해 봐야겠죠.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앞서 했던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타이핑 지점해서 한번 결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앞선 코드와 그대로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간접 참조 연산자 가지고 마이너스 꺽쇠.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게 출력되는 모습 사용할 수 있다. 더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7강의 두 번째 내용, 구조체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구조체와 배열,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얘기와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공용체라는 구조체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재밌는 녀석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